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요. 올해 2분기 상장사들의 실적 양극화가 업종별로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아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대응책까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맞아 깜짝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그 가운데 카카오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카카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카카오를 비롯해서 좀 실적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종목 선별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땐 파이브스타 핵심주 눈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당연히 준비하셨죠? 네, 그럼요. 준비돼 있고요.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파이브스타만의 그 핵심주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등락을 거듭한 국내 증시 7월 10일 코스피 2150포인트, 코스닥 772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인오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 그 가운데 완벽한 기술적 매매로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김영구 대표의 수익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구 대표가 2분기 핵심주로 선정한 종목이기도 하죠. 카카오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151%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 역시 알찬 수익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확한 수급 분석으로 알짜 대장주를 저점에서 공략하는 손창현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창현 대표는 지난 2일 5G 관련주 유비커스를 정확히 공략해서 단기에 22%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파이브스타와 뉴스타, 이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파이브스타를 검색, 친구 추가해 주시면 유익한 주식 정보 쉽고 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 세계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국가 신용 등급 잇단 하향 조정.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습격으로 전 세계 경제는 속절없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는 전망 속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죠. 첫 포문을 연 삼성전자.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비대면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 덕에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역설적인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은 존재했는데요. 이들은 더 큰 성장을 이뤄내면서 호실적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바로 실적이라고 하죠. 코로나라는 파고를 넘고 실적 순항을 이어가는 기업들. 지금이 바로 실적이라는 테마에 올라타 성공의 기회를 잡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회의 싹이 움트고 있는 지금. 이번 주 수많은 이슈 속 저의 픽은 애프터 코로나 실적 시즌 승자는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 막이 올랐습니다. 2분기는 코로나19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분기여서 기대치가 낮았는데 당초 우려와는 달리 선방할 것이라는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그 금융정보회사인 FN가이드에 따르면은 증권사 3곳으로부터 2분기 실적 예상치를 받은 187개의 회사들을 실적 추이를 감안해가지고
2분기에 그 코스피 회사들의 실적을 추정했는데요. 이 추정 금액이 약 24조 5,862억 원인데 네. 이거는 전분기 대비해서 약 9.4%,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2.2% 감소한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원래 예상에는 약 2분기에 6조 1,494억 원을 기록해가지고 전분기 대비해서 4.6% 기록할 걸로 예상했는데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7월 7일 깜짝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2분기 그 잠정 이익이 약 8조 1,000억 원을 기록해가지고 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22.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급등의 배경은 역시 이 반도체 사업 부분이 개선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예상 밖으로 깜짝 실적을 보이자 예. 시장에서는 그 다른 종목들도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관심이 많이 받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네. 반도체, 게임기들의 그 전망이 올라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2, 4분기에 대해서 워낙 그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네.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옴으로써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일부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실적 시즌이 지수에도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코스피가 2200선을 터치했지만 안착에는 지금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 시즌을 맞아서 2200선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세요. 두 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김영구 대표는 그래도 여전히 시장 2200선 안착이 가능하다, 상승을 전망하시는 거잖아요. 안착이 아니라 돌파를 돌파. 하고 2300도 돌파하고 계속 예. 가는 걸로 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그 악재를 잡아먹는 불가사리가 있어요. 그 불가사리가 뭔지 아세요? 유동성? 맞습니다. 예. 지금 제 시황간에는 변함이 없고 지붕 뚫고 하이킥 장세는 지속될 겁니다. 네. 이유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면 장중에 밀렸다가도 다시 또 장 종가가 되면 끌어올려요. 이런 모습들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매일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유동성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저울질을 해봅시다. 악재는 뭐가 있죠? 코로나19.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경기 침체. 그렇죠. 그다음에 또 미중 무역 뭐 갈등, 협상 예.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동성.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백신 장세. 아. 그렇죠? 그다음에 유동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연준입니다. 연준이 무슨 내용만 코로나하고 관련돼서 뭐가 안 좋은 내용만 나왔다 그러면 연준이 바로바로 터뜨려 줍니다. 우리 괜찮아. 회사채 다 매입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얘기는 결국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나스닥도 10,000포인트 이상에서 쉽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 얘기는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한다는 얘기고 IT 부품주 이런 쪽들도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은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고 계속 위쪽으로 방향성을 무상향으로 볼 거니까 안심하시고 장중에 밀릴 때는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또 매도해도 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2200선 안착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 예. 코스피 기준에서 2200선을 뚫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을 때 2200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네.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그 의구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OECD 같은 경우는 회원국들의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 사상 그 최악의 상황을 맞아요. 맞이할 것으로 보고 예. 있고요. 올해 그 4분기에도 약 실업률이 9.4%로 예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단 10,000명을 넘었었고요. 미국 전체적으로도 6만 명을 넘어서면서 예. 누적으로는 약 320만 명.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약 1%가 지금 확진됐다는 그런 네네.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그 지수에 대한 그 단기적인 그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 시즌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는 그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하지만은 그 상향으로 좀 가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도 하단으로 가기도 어려운 그래서 좁은 밴드 내에서의 그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 방향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장세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텐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호실적으로 주목을 받게 될까요? 최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삼성전자, 카카오, SK 하이닉스 지금 외국인 매도 속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에 실적에 주목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예. 일부 종목에 대해서 대규모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실적 개선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 그런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3대 지수 중에서 그 다우지수와 그 S&P 500 지수는 그 코로나19 수준을 회복을 못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처음으로 맞아요. 10,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 연일 사상 최고치를 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기록의 그 근기에는 결국에는 아마존, 애플 같은 회사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과연 이러한 종목들 자체가 좀 관련 있는 종목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러한 그 미국 증시의 흐름을 반영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도 역시 실적 개선과 코로나19 관련주,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인데 지금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워낙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오히려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8조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기관들은 7월 7일 날 그 실적 예. 발표하는 날 매도량만 400만 주, 다음 8일 날 그 150만 주, 네네. 그 다음 날은 또 220만 주 이렇게 매도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재료를 알고 있고 재료에 대해서 나오면은 그렇죠. 바로 매도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밑에서는 다시 또 줍줍 전략이 나가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짧은 매매를 하는 거는 기관들의 그 힘이 약간 좀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삼성전자를 사자라고 결정을 한 건 아니에요.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예. 확실한 거는 이들이 들어오는 물량이 적어도 200만 주 수준 이상으로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연일 들어와야지 돼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가 되느냐? 바로 5만 5천 원 넘고 6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이 오기가 약간 힘이 든 것뿐이지 예. 결국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고서 싼 가격에서는 받고 기관들이 매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싼 가격이 오면 여러분들이 받아도 됩니다. 네. 동학개미의 마음으로 받아도 되고 받고 나면 5만 5천 원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6만 원까지도 팔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만나본 그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포함해서 2분기 호실적과 함께 또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섹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택을 공개해 보도록 하죠. 빠르게 올려주셨네요.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5G 관련주. 언택트 이게 네.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그렇죠.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에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네. 따라서 그 언택트 관련주들의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연일 사상 예.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수혜주인 넷플릭스라든지 줌비디오, 그다음에 플래톤 같은 주식들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예. 국내 증시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미래 실적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코로나19 수혜주 관련주들은 빠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로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증시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각광을 받을 이러한 종목들이 단기적인 시세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우 대표는 5G요. 네. 네. 제가 이 5G하고 그다음에 언택트하고 두 가지를 골랐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두 가지 중에 꼭 하나만 고르랍니다. 하나만. 그래서 제가 5G를 예. 골랐는데 예. 이 얘기는 결국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보면 둘다 좋은데. 한 사람만 좋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예. 둘 다 좋습니다. 확실히 예, 밝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5G 쪽으로 보면 이 언택트도 좋지만 5G 쪽으로 보면 이제 하반기가 지대로 그 영향권 내에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지금 그 1조 달러대 그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훈풍 소식도 들어오지만 네. 5G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언택트도 결국 5G
기반으로 나가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럼 중계기부터 시작해서 설치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5G 종목들을 잘 보면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또 준비가 됐으니까 예. 네, 기대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 그 종목을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5스타가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좀 한다는 주식 고수 3방 우리는 주식 TMI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유 있는 투머치 터커스 있어 알아두면 돈 되는 주식 정보 제대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있잖아요. 에디슨의 라이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작년에 이 커런트 워라는 영화에서 개봉을 했었는데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이름은? 최근 미국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업체지요. 수소 트럭의 니콜라, 전기 업체의 테슬라. 요즘 미국 시장에 가장 핫한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각각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에서 이제 성하고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 최근 자동차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니콜라 그리고 테슬라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모터 장착한 미래차 관련주 누가 엑셀 밟을까입니다. 오늘은 미래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옛날 SF 영화 보면은 다양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자동차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저는 특히 이제 그 백투더 퓨처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드로리안 이 사실은 자동차라기보다는 타임머신인데 이런 차를 타고 이제 미래로 가서 주가를 좀 알아가지고 항상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두 분은 타보고 싶었던 차가 있나요? 저는 중학교 외화 프로그램 중에 정적 제트 작전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키트. 지금 생각하면 인공지능에다가 자율주행까지 부착된 자동차. 정말 중학교 때는 꿈의 자동차였는데 지금은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제오원소라는 영화에 이제 처음에 브루스 윌리스가 운전하는 택시인데요. 이게 바퀴가 없이 날아다니는 차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일단 바퀴가 없는 파격적인 그 자동차라서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뭐 5년, 10년 안에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우리 김호영 대표가 원하는 차는 아마 곧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월터의 그 상상만 현실이 되는 거, 월터의 상상만 현실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도 언젠가는 현실이 되곤 하는데요. 지금 얘기 나왔던 자동차들 이제 곧 등장을 할 겁니다. 미래차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시장을 키우는 건 전기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기차의 부품, 핵심 부품 역시 배터리. 예. 최근 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배터리 회동을 하면서 배터리의 코리아 어벤져스 탄생 기대감을 키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차세대 전기차 시장 이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현대차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광모 LG 회장 등을 만나서 차례대로 만나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달 22일에 오창 LG화학 오창 공장에서 이제 구광모 회장을 만났고 지난달에는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업계에 상당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우리가 얘기 나눴는데 전기차 테슬라 돌풍에 이어서 수소차 니콜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요? 예, 우리 시장에서도 수소차 테마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소차 테마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소 자동차 부품 업체, 그리고 수소차에 필요한 충전소 관련 업체, 그리고 수소 에너지 생산 업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요즘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것은 수소 충전소 관련 업체인 것 같아요.
지금 수소차는 늘어나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는 26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수소 충전소 건립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래차.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주행차입니다. 사실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최근에 좀 시세가 괜찮았었는데 이 인공지능차, 자율주행차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시세가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자동차 모습에 가장 근접한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로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 현실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지 주가 움직임이 조금 더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대장주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라닉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국내 유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모트렉스 차량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차량을 스마트폰에 인식시켜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 크게 뭐 이렇게 세 가지 회사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차 가운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내가 타보고 싶은 차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고 싶은 주식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둘, 셋. 저는 수소차, 저도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제가 수소차를 선택한 이유는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 하지만 사실 전기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대부분 화석연료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차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소차는 수소를 만드는데 화학연료 사용이 거의 없고 또 대기정화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차가 결국 나중에는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눈여겨볼 종목으로 풍국주정을 좀 골라봤습니다. 국내 주정시장의 점유율 3위 기업인데요. 그 50% 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인 SDG 그리고 선도산업을 통해서 산업용 가스 및 수소가스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SDG는 고순도 수소를 생산해서 SK케미칼하고 대성, S-오일 등의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상장된 국내 수소가스 생산 가능 업체입니다. 이근 대표 뭐 어떤 종목일까요? 저도 수소차 관련이고요. 특히 수소차 중에서도 수소 충전소 관련주 EM코리아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소 충전소 건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특히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 월봉으로 길게 보면 아직도 낮은 위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효영 대표는 전기차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사고 싶은 주식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골라봤고요. 일단 전기차는 수소차도 지금 나와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은 전기차가 훨씬 더 많은 양의 생산 그리고 훨씬 현실에 다가와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골라봤습니다. 일단 전기차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주들의 최근 주가의 상승폭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로서의 진입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2차 전지 관련주와 함께 묶어서 보면 전기차 관련주들 관심을 지금 당장부터 가져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2, 3년 전부터 전기차나 수소차들이 약간 뭐 테마주 형식으로 급등을 했다가 투자 열기가 식으면은 좀 한참 쉬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직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인데 따라서 너무 오래 들고 보초서기보다는 뭐 손절가를 좀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어떻게 하면 되죠? 샵 3232로 문자 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에서 필살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참여 바라고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 되세요.